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기본 강좌 5강으로서 제2편 국세 2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2 부분은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소득세와 관련된 것은 용어에서 시간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주로 양도소득세 부분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 대상. 좀 살펴보면 대략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지 그 과세 대상을 보면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 그러면 민법의 부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자, 토지, 건축, 주택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양도소득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돼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 자기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를 가산하는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게 신고서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민원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보다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영수증 발급 받아서 거기 있는 금고에다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 부동산 양도했을 때 그 소득.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네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토개주공. 두 번째는 지상권. 세 번째는 전세권하고 등기된 임차권. 자, 이런 것들도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항상 열거주의, 조세 열거주의에서 법률에 열거되고만 우리는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식 등이라고 해서 주식이 있었고, 네 번째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고정자산하고 함께 양도하는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요거 박스 씌우고 별표를 하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단순한 점포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 뭐 승마장 회원권, 이런 것들. 취득세도 요 회원권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역시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그리고 네 번째는 특정 영업을 하는 그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이건 뭐 스키장이나 콘도미니엄 그런 거 운영하는 영업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양도소득세, 자동차를 팔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잖아요. 부동산 중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개해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될 것이고, 세율이나 이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아파트 당첨권 이런 거 프리미엄 받고 팔면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뭐 토지 상환 채권 같은 경우,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넘기는 권리 같은 거, 이게 바로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프리미엄 받고 넘겼을 때 양도소득세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적금 부은 거, 그런 것도 불법이지만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면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그런 것들도 다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들어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과세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과세 대상을 팔아갖고 양도 차익이 생기거나, 사실 양도 차익에는 손해가 났어도 내가 부동산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 팔았어. 마이너스 5천이야. 그래도 신고해야 됩니다. 납부할 게 없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양도를 해갖고 내가 이익이 생겼어. 그럼 양도소득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그걸 보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이라는 건 실제로 양도한 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 실지한 양도가액. 이 양도한 가액, 내가 집을 2억 원에 팔았다면 그 2억 원이 실제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양도소득세에서의 기준은 양도차익이에요. 내가 그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빼줘야지. 그 돈 바로 그거를 바로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필요경비.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에는 실제로 취득한 취득가액이 들어갈 거예요. 취득가액.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취득가액이. 내가 집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다면 뭐 중개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은 극히 적고 취득가액이 제일 큽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가 아니고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등 뭐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비 등 이런 것들을 다 빼줍니다. 빼주면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내가 2억에 사서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다면 2억 빼기 1억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돼. 딴 건 다 되고 양도차익 이거 하나만 실제 양도가액도 기억 안 나고 필요금도 기억 안 나. 이유도 기억. 근데 양도차익만 머릿속에 맴맴거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50%를 먹고 들어간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뭐다?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양도차익이 나오면 그 양도차익에서 뭘 빼준다? 빼줘요. 바로 빼기 얼마나 보유했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라고 해서 장기 보유. 이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줍니다. 그걸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해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액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렇게 빼줘요. 빼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해주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항상 뭘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기준을 잘 알아야 돼. 기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10에서 30%를 해주고 10에서 30% 1세대 1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이거는 뭐 한 주택을 하나 갖고 살면서 오래 보유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선생님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지 않나요? 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가주택은 혜택 못 받잖아요. 9억 원을 초과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양도소득세를 물어요. 그래서 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24%부터 80%까지 10년 보유했으면 80% 되는 거예요. 거의 공제를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실제로 한번 해보면 부동산 학개론부터 이 부동산 세법까지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가 초등학교 수준의 사실 곱하기 빼기 분수 중학교까지 하고 하자고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만 나오면 이놈의 수학 산수입니다. 수학 아니에요. 해보면 쉬운데 안 하고 집에 겁을 먹어. 눈으로 풀지 말고 연필 하나 준비하시고 볼펜도 괜찮아요. 시험지나 종이랑 노트를 준비하셔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예를 드는 문제예요. 자, 양도를 할 때 양도가액이 12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고가주택이죠. 9억 원이 넘은 고가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예요. 자, 1세대 1주택자.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이 사람이 필요경비자, 취득가액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다른 경비는 제로로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을 쓸 겁니다.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자, 이 경우에 그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고가주택의 그 양도 차익을 일단 먼저 계산해 봅시다.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 양도 차익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양도 차익. 자, 일반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이 있어요. 자, 양도 가액. 그리고 양도 가액에다가 빼기 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이상만 양도 차익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9억 원이 양도가액 9억 원은 제로니까 양도 차익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었을 때니까 자, 일반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자, 12억에서 10억 빼주면 되잖아요. 일반 양도 차익이니까 그럼 2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12억이고 또 양도가액 12억에서 9억을 빼주면 요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억 곱하기 자, 억의 단위가 12분의 10에서 9 빼주면 3 1은 3, 3, 4, 12 1은 2, 2는 4 2분의 1 2분의 1억이니까 1억의 반환이에요. 5천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천만 원.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양도 차익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공식을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있고 곱하기 똑같아요. 이거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와. 그럼 해보면 장기보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면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자, 양도 차익이 지금 5천이죠. 근데 이 계산의 5천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 12억에서 10억을 빼주면 2억. 자, 2억이 몇 프로예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80%니까 80% 곱하기 이거 그대로 들어가요. 12분의 양도가에서 9억 빼주게.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 똑같네요. 똑같죠.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아하,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그냥 1세대 1주택자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도 돼.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한 다음에 거기다가 80%면 5, 8이 40, 4천만 원이 공제되니까 1천만 원만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되는 거예요. 양도차익 1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계산하면 똑같이 결국 2억 곱하기 이거는 10분의 8로 합시다. 0.8로 하고 80%니까 0.8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자, 이거하고 이거 하면 2분의 1이고 0.8에 2분의 보면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죠. 요 2억하고 요거 계산하면 1억의 반이니까 5천. 그리고 5천에 0.8. 5,8이 다시 4천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천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4천만 원이면 5천에서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천만 원만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문제풀이 399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 예시해 놨으니까 그 문제 한번 풀어보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갑니다.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들은 학교 종합반 또는 2차 종합반에 좀 유료로 가입하셔서 문제풀이 저와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양도소득금액에다가 자, 이 양도소득금액 여기다가 뭘 해주냐면 또 한 번 더 빼줍니다. 바로 이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래서 이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250만 원씩 빼줍니다. 어떻게 빼주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과세 대상 정리할 때 1번 부동산이 있었고
1번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주식인데 주식은 일로 들어가요. 세 번째 주식은 일로 오고, 네 번째 기타 자산이 있었죠. 요 1, 2, 4번 합한 금액, 양도소득 금액 중에 이 세 개 다 합한 금액에 대해서 합해서 250만 원을 빼주고, 주식도 따로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주택을 팔았으면 아까 양도세 1000만 원 나왔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250만 원. 내가 주택을 두 개 팔았어. 양도소득 금액이 그 뭐 2천만 원이 나왔다면 그 250 두 개를 빼주는 게 아니라 합해서 250이니까 250만 빼준다는 거예요. 주식이 있다면 주식은 또 따로 250을 또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 바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에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그렇죠. 과세표준으로 여기다 세율만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간단해요. 요까지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서 나오는 게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딴 건 다 몰라요. 양도차익에 뭘 빼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더라. 이 이전도 몰라도 되고 이 이후도 몰라도 돼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냥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는 거야. 자꾸 헷갈리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지, 양도가액에서 빼주는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지 다 헷갈려 하지 말고 무조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더라.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 그래서 차, 장, 소. 하나 더, 소소. 차, 장, 소소.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나머지는 다 사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양도차익. 주로 고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묻는 문제 나오고, 1세대 1주택에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걸 한번 풀어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풀어만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 눈으로 풀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푸세요. 푸는 건 꼭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 세율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세율만 곱해주면 바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계산하여 나온 세액에서 산출세,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액. 요거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하고 납부할 때 뭐 낸다? 과세표준하고 세율. 근데 양도소득 신고하는 양식에 이 과정이 다 적혀 있어요, 사실. 다 적혀 있어. 그럼 그거대로 내가 다 쓰면 돼. 쓰면 다 계산이 나와. 이걸 암기해서 100자 한 달러 한 주로 신고해라. 그게 아니라 신고서 양식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건 다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세율을 차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세율을 차용하지 않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때는 얼마의 세율을 부과해라라고 규정을 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 일단 한 1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등기되고, 자, 등기를 했어.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거. 자, 이런 2년이 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었죠. 기타 자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은 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뭐냐면, 6%, 그 다음에 15%, 24%, 35%. 요 세율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6%는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양도소득 아까 과세표준 있었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세율 곱하는 거. 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면 6%를 내는 거고, 세율을. 그리고 15%는 요거는 4,600만원. 1200부터 4,600이란 얘기고, 8,800. 4,600부터 8,800 사이는 24%, 8,800 초과할 때는 35% 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건 다 차감해줘요.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등기되고 보유권이 1년. 자, 1년 이상인 경우죠. 이런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40%. 이건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등기되고 보유관이 1년 이하. 1년 이하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50%. 자, 네 번째. 자, 1세대 3주택. 이거보다 높아야겠죠? 60%. 양도소득세율이 60%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1세대 조합원 입주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합한 게 3개 이상인 경우에, 3주택 이상 3개 이상인 경우 역시 60%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2주택. 이거 50%. 그리고 일곱 번째는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다 합한 게 2개 이상인 경우에, 2개 이상은 세액도 포함이 되니까 2개인 경우에 역시 50%.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도시적,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60% 중과합니다. 즉 생산적으로 이용해라 이거예요. 생산적으로 이용을 해라. 자, 여덟 번째 그렇고, 아홉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역시 6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자, 열 번째는 미등기, 등기를 안 했어요. 미등기 양도자산. 자, 미등기 양도자산은 세율이 제일 세요. 자, 지금 현재까지 제일 센 게 60%인데, 그보다 더 세니까 7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자, 그리고 특례세율 적용이 있어요. 특례세율. 미등기 자산을 제한. 자, 미등기 자산을 제외하고 4번부터 9번까지 이거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2010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에 한해서는 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율을 낮춰주는데, 어떻게 낮추냐? 원칙은 이 4단계 초과 요걸로 세율을 줘요. 원칙은. 그러나 그게 여기 있는 것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일 때는 40%, 1년 미만일 때는 50%. 요게 적용이 된다. 요게 그대로. 이거더라 하더라도 60%, 50% 이걸 적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걸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자, 요거는 이제 특례세율이고,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되고 보유권이 2년 넘어가면 6%에서 35%, 즉 60% 부과 안 하고 요걸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12번째 이제 주식 같은 게 있죠. 주식은 이제 중소기업은 10%예요. 중소기업은 10%. 그리고 대주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는 30%. 그 외에는 20%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세율을. 자, 이렇게 부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납하고 분납이 있는데, 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의 토지 등이 수용됐을 때, 그럼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받은 거예요. 돈으로 받으면 바로 내면 되는데, 상환 채권으로 받을 때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경우고, 보통 1천만 원 초과했을 때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분납은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요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이나 다른 게 이거예요. 분납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분납 가능한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금액이 좀 높아요. 왜? 양도하면 돈 받잖아.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고, 그리고
기본적인 다 똑같아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초과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데 그 분납 기간이 언제냐면 국세라고 했잖아요. 국세 같은 경우는 분납 기간이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종합부동산세도 2개월 이내였잖아요.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45일 이내에 분납을 해야 한다. 그 차이점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수험 문제 헷갈리기 딱 좋거든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따로 특별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기본강좌 5강 제2편 국세 2부분에 양도소득을 쭉 달아봤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대상 그리고 양도소득 그 과정 어떻게 그 세액을 산출하는지 그 과정을 갖고 세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납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부동산세법은 어디까지나 지형 과목 자체가 부동산 관리한 세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에서 중개 업무를 할 때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받고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알면 재밌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설명을 자신있게 하게 되면 훌륭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자부심도 생기고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훌륭한 공인중개사로서 세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실력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학문적으로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용어해설 5강, 기본강좌 5강은 무료로 제공되니까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거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유료 강좌에 제가 정규 강좌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규 강좌 유료지만 유료로 들어줄 걸 또 부탁도 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세법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